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분 뉴스 안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참 마음이 짠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연예인은 연예인인 게 뭐 행동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관심이 가요. 아, 그러게요. 네. 사실 경찰서에 출두할 때 네. 네, 진짜 거의 영화 한 장면 찍는 거였어요. 손키스 날리시고 머리도 다 세팅하시고. 그러게요. 그 손키스 날리는 그 출두 전에 출두할 때 봐가지고 또 무슨 심파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딱 나 변호사가 없어서 내가 오늘 진술 거부한다 이러가지고 다시 딱 들어오는 거. 이건 뭐야? 완전히 관심을 계속 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을 끄는 걸 봐서 저분이 진짜 누구랑 진짜 좋은 사이였고 사귀었다 네. 라는 거가 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대한 의구심과 진짜다라는 의구심이 양쪽에 다 생겨가지고 이거 진짜 심리학자인 저에게 새로운 연구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게 네. 김부선 씨 옆에 이번에 강용석 씨가 같이 출제. 이야. 사실 저 항심서에서 강용석의 심리에 대해서는 네. 아직 내가 한 번은 다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정치인으로서 강용석에 대해서 다뤘지 정치 연예인으로서의 강용석에 대해서는 안 다뤘는데 네. 이분은 확실히 연예인으로 변신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연예인으로 변신하면서 이분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떤 영역이요? 연예인 담당 변호사. 와. 사로님. 사로 선생 혹시 그 구하라라고 하는 분 구해주는 연예인 변호사 되실 가능성은 없어요? 연락만 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죠. 이분은 지금 그렇게 절실하지가 않아요. 강용석 씨는 뭐 이 연락만 되면 그렇게 안 이래가지고 했어요? 강용석 씨는 자기가 맞고 싶다라고 그렇죠. 자기 SNS에도 올리고 그 수차례 연락을 해서 출두 네. 직전에 네. 그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게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구하라 씨 변호를 무료로 하겠다. 뭐 성공보수 또는 착수금 없이 뭐 이런 조건 상관없이. 그렇죠. 그렇죠. 하실 생각 있으신가 보네요. 당연하죠. 혹시 유명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그래요. 위해서. 강용석 변호사도 이 공적인 사건을 자기가 맡았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을 했거든요. 이 그렇죠. 공익적인 사건이라고. 오늘은 그래서 누구나 맡고 싶어하는 이 사연을 쟁취하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사연이거든요. 그래요? 분석해달라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까기 인형 황상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배우 김부선 씨가 강용석 씨를 이재명 지사 관련한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해 세간이 떠들썩한데요. 처음에는 이 두 사람의 조합이 너무 생소했는데 계속 보니 환상의 짝꿍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이 두 사람의 심리와 욕망 그리고 사건의 추이를 예측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부선 씨는 지난 2013년 SNS에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를 폭로하는 듯한 글을 올리며 스캔들에 불을 붙였는데요. 완강하게 부인하던 이재명 지사 측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지난 6월 김영한 전 후보와 김부선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어요. 그리고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명을 고발한 사건과 김 전 후보, 김부선을 맞고발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며 지난달 공지영 작가와 김어준, 주진우 등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이재명 스캔들 의혹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김부선 씨는 9월 1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김부선은 변호사 강용석과 함께 출석해 주목받았는데요. 일단 김부선 씨의 손키스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김부선 씨의 애티튜드는 경찰서가 아니라 레드카펫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라면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됐을 것 같은데 8월 1일 조사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벌써 승리를 예감하신 걸까요?
강용석 변호사는 일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에 불과하다며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휴대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연락 올리겠다는 글을 남기는 등 김부선 관련 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내 경찰서 오는 차 안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셋.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으로 알려진 김부선과 강용석 변호사가 함께 이번 사건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김부선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짝퉁 참여연대라며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5년 동안 박원순 시장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투쟁가다. 같은 진보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 저희들도 지지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부선은 적폐를 밝히는데 진보 보수가 어딨느냐, 우리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이골이 났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무능한 박주민 변호사가 강용석 씨를 추천했다는데 진보 보수 떠날 정도로 이분이 그렇게 유능한가요? 강용석도 불륜 의혹 있잖아요. 매도 맞아본 놈이 잘 맞는다고 불륜, 숨겨본 놈이 숨기는 놈을 더 잘 잡으려나요? 듣자 하니 박주민 의원은 거짓말 안 한다는데 저도 믿어야겠죠? 넷. 강용석 씨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사람들의 관심? 다시 정치할 수 있다는 희망? 온 국민이 김부선 씨 사정을 알다 보니 강 변호사는 수임료에 대해선 무료인지 아닌지는 의뢰인과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5.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 스캔들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잖아요. 변호사 자격은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았을 때 정지된다는데 정작 강 변호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담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세간에는 공익 목적의 이 사건을 맡으면 자기 재판에 이득이다 라는 평도 있더라고요. 6.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김민아 씨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김민아 씨는 강 변호사가 시킨 것으로 주장했고 강 변호사는 남편으로부터 김민아 씨가 소취와 허락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누구 말에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보여지시나요? 박사님, 사실 모두 깍이라고 아까 한 말은 농담입니다. 박사님께서 인간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분석해 주시는 건데 그걸 저 같은 사람들이 단순히 깐다 라고 생각하는 거 맞죠? 특히 이번에는 강용석 씨를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심리가 궁금한데 박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분도 모두 고소의 인형이잖아요. 얼마 전 150일의 방송에서 칠링 이펙트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노예 길들일 때 본보기로 겁주는 거요. 강용석 이분도 자신의 전문 분야인 법을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일반 네티즌들이나 언론들 막 고소하셨잖아요. 아무튼 만약에 이 사건이 채택된다면 이왕이면 안전하게 방송되길 기원합니다. 네.